대형 화재와 안전사고로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지만 개선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방관들의 안전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의 순직률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2.6배, 미국의 1.8배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과 일본의 5년 동안 순직자와 비교했을 때 무려 4, 5배나 높은 겁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순직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네,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한국의 소방관 수는 3만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면 일본은 16만 명에 달하는데요. 무려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적은 인력으로 쉼없이 일을 하다 보니 사고 외에도 과로나 탈진으로 숨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또 119 아니겠습니까? 잦은 출동에다가 안전 위험까지 소방관들의 고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통해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현장을 체험해 봤는데요. 소방관은 말 그대로 사명감이 없다면 버틸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마 속에서 전쟁을 벌이는 소방관들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폭렬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여기 리버뷰에서는 철골 구조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장시간 보혈에 노출이 될 경우 철골이 엿가락처럼 휘어질 겁니다. 소방관들이 긴급 투입돼 발화 지점에 접근하지만 거센 불길과 위험한 주변 환경은 소방관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소방관이 맞닥뜨리는 위험은 이에 못지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이동 주택 화재 현장. 지하에서 발생한 불길이 삽시간에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불길을 제압하지만 불이 나면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 때문에 쉽게 발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방관들은 언제나 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돌발적인 상황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그 화재 현장에 가면은 이제 연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이 서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 포복을 하다시피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화재 진압을 하는 것보다 한 4, 5배는 힘들어요. 화재 진압 시 뜨거운 불 속에서 소방관들을 지켜주는 건 특수 화재 진압 장비들. 하지만 무게만 무려 25kg이나 나갑니다. 쌀 한 포대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화마와 싸우는 겁니다. 베테랑 소방관에게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게다가 내열성을 높이기 위해 두껍게 만들어진 방화복은 바람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때 방화복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치솟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오랜 시간 격하게 움직이면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비로는 일단 면체,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그다음에 장갑, 헬멧, 그다음에 두건, 방화 두건, 그리고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 안대나 불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복 자체를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입었을 때도 덥지만 이제 특히나 여름 경우 그 내부 온도 때문에 이제 더 더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 입는 특수 방화복을 입고 진압 장비를 갖춘 뒤 화재 진압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물론 바람 발작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단을 오르내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 옷은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더욱이 11kg에 달하는 공기호흡기는 벗어버리고 싶을 만큼 갑갑합니다. 네, 이곳은 서울 구이동의 한 주택입니다. 방 안에 불이 난 지 채 1분이 되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열고 들어가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불은 꺼졌지만 연기로 가득 찬 방 안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듭니다. 또 공기호흡기 사이로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는 호흡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복사열 때문에 방화복 내부는 열기로 가득해 금세 힘이 빠지고 탈진 상태가 돼버립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 플라스틱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윤섭 소방관의 사망 원인이 바로 고열에 의한 탈진이었습니다.
열대야가 지속되는 무더운 날 방화복을 입은 채 소방호스를 잡고 4시간 이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화마와 사투를 벌이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김 소방관을 포함해 올해 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벌써 3명. 지난 5년 동안 무려 35명, 1년 평균 7명의 소방관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악한 장비와 사고 현장의 위험에 과중한 업무도 소방관의 순직이 끊이지 않는 요인입니다. 소방관은 화재 진압, 구급, 구조뿐 아니라 가뭄과 수해 지원, 심지어는 동물 구조까지 각종 민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애완동물 처리는 지난해에만 4만 7천여 건,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만 6천여 건이나 됩니다. 하루에 동물 구조를 위해 127건이나 출동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단순한 동물 처리 포획 신고나 주민 민원 같은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전화 신고만으로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화재 현장에서 발견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지구력 그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생활에서도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을 때의 희열은 소방관들이 고된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20년 전 첫 출동 당시 주저없이 화재 발생 장소로 뛰어들어가 20대 여성을 구한 이강균 소방관. 그때의 느낌이 지금까지 소방 생활을 불만 없이 해온 큰 버팀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급했을 때 그 사람을 구했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눈길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내 소방관 되길 잘했다. 초고층 건물과 지하 복합시설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화재 현장.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려는 사명감에 소방관들은 오늘도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한 채 뜨거운 화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 위에 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봤는데도 현장의 긴박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벽에 불이 붙었을 때는 정말 위협적이었는데요. 불이 붙자마자 불길을 타고 벽을 오르면서 금세 방 안이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또 공기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빨리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비의 현대화와 경량화가 시급합니다. 네, 설계사께서 직접 옷을 입어봤잖아요. 이 소방관들의 고충이 그래서 더 실감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소방관들의 처우는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소방 공무원으로 각 지자체에서 뽑고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선진국은 대부분 국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네. 다양한 화재 상황에 맞는 최신식 화재 진압 장비는 물론 화재 현장에서 서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추적기 등 각종 안전 장비까지 부족함 없이 구비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소방 기술들 그리고 제조들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설다희 기자 수고했습니다.